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하정철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내가 경험한, 내가 바라본, 내가 생각해 보는 것을 글로 큰 책, 전위식 지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비매품으로 50권만 발행을 해서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다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예, 이 책은 A4 용지보다도 크고 글자도 큼직해서 아주 그 읽기가 좋습니다. 대신에 아마 이 책이 한 권에 한 약 4만 원 정도 원가가 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머리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66년째 계속 거주하고 있는 토박이입니다. 제 세대는 전후 세대이며 어렸을 때 전쟁 직후라 경제적, 환경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 6.25 후 많은 사람들이 피난와서 살았던 곳으로 국민학교부터 오전 오후반으로 운영을 했고 전교생이 10,000명 넘어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중학교를 제 세대가 마지막 입학 시험을 치르게 되었으며 이후 무시험 전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동생 육사 출신 박지만 씨 때문에 중학교 입시가 무시험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시험을 치르고 진학을 하였고 2년 뒤 고교도 무시험 전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초중학교 시절부터 중고등학교 입학을 위하여 요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이상으로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선생으로부터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예, 제 가정사는 부모님과 형님, 여동생으로 5명의 가족 구성원이었습니다. 조실부모하여 16살에 부친이, 24살에 모친이 돌아가시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전세금 200만 원이 전부였고 다행히 형님이 제대 후 대기업에 합격하여 저보다 1년 전 형님이 먼저 결혼하고 저는 26살에 결혼하여 제 여동생과 6년을 같이 생활하였습니다. 환경이 이렇다 보니 부친 별세 후 고교 진학은 상업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고 20세부터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60세에 정년 퇴직하기까지 3번의 이직을 하였습니다. 개인기업에서 29살에 경력사원으로 대기업 입사하였고 다시 개인기업을 거쳤으며 대기업 근무 중 1998년 IMF를 맞아 맹퇴를 한 경험도 있고 맹퇴 후 대기업의 자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직장생활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65년을 살아오면서 보고 느꼈던 부분을 글로써 한번 남겨보고자 쓰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 자신은 꼼꼼하고 소심한 성격이었고 별로 말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격도 조금 변하면서 털털해진 것 같고 이제는 집사람이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핀잔도 줍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성격이나 외모가 이해창 총리를 조금 닮았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독자는 저자가 너무 소심하다든지 본인 자신은 모든 면을 잘 준수하는지 너무 아집이 강하고 내로남불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의심이 많으면 길을 걷다가도 지나가는 자동차가 브레이크 고장이 나서 나를 덮치는 것은 아닌지 멀쩡히 서 있는 전봇대가 제반이 흔들려 넘어지면서 나를 덮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망상에 잠기면 세상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마음도 있어야 이 세상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성격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모든 물건에 대해 호기심이 많고 잘 분해하는 버릇이 많았습니다. 4~5살 때 아버지 따라 영화관에 갔는데 영화 관람 중 2층 영사실에 들어가서 상영 중인 필름에 손을 대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호기심도 중학생 이후로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쓰게 된 주 목적은 제 개인 견해로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서로가 좋은 분위기, 환경 더 나아가서는 가치 있는 삶을 느끼면서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며 내용 중 모든 면에 중립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바를 기술하였으며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분들의 오해가 있을지도 염려되며 정말 내용이 바람직하고 공감이 가면 관련 분들의 개선을 통하여 좋은 방향으로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모든 분들이 첫째 남을 배려하고 둘째 입장 바꿔 생각하고 셋째 법과 규칙을 잘 준수하며 기본과 상식이 통하는 사이에서 서로 공감하고 어우러져 사는 공동체가 되어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2년 3월 전이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목차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와 교육계라는 제목에서는
교사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 그리고 정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교육감 선거는 뭐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만 선거를 하면 되지 않느냐 어떤 그런 의견이 좀 있었고 나의 흑역사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의 참 어릴 때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 그 가감 없이 솔직하게 적어 놓고 있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 또 로또 국회의원 인원 조정 및 특권을 폐지하라.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에 대한 이야기, 개론과 인구 감소, 4대강 사업과 탈원전, 공동체의 질서의식과 양심, 한자와 일상생활, 식당 사장님과 인사성, 축구 야구 선수들 습관, 살아가면서 본인이 느꼈던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해두고 또 자료를 모아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주장과 함께 어떤 이런 글들을 쭉 적고 있었는데 그 기본적인 어떤 바탕을 보니까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 자랑이나 어떤 그런 게 전혀 없이 아주 솔직하게 적었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본과 백제의 문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자동차 관련 이야기 시리즈, 인생 60세 시리즈, 지금 현재 이제 66세가 된 이 저자는 지금 어떻게 이 60대를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 그래서 어떤 같은 연배의 사람들에게 아주 참,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걸 아주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하루의 일상,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자기의 이야기를 쭉 적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 비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재미 위주의 TV 방송에서는 왜 요즘 우리 그 방송이 그런가,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나이 트롯사랑 노래를 아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차이점, 남자들의 관계, 발레 파킹, 묘한 만남,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중고생들의 인성교육, 요즘 정말 인성교육에 문제가 많지요. 내 일생의 운동 및 노름 역사, 당구의 묘미, 요즘 당구를 많이 치나 봅니다. 헬스장의 천태만상, 내가 바라보는 북한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 개론 후 황당한 최악의 사건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악 안 좋았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인데도 그대로 솔직하게 다 적어놓고 거의 막 본인 자랑을 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이 책 읽기가 아주 편했다 하는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 이제는 만남이 이별 전초전이다. 공권력의 순환시대,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 사법행정국 합격자들의 사회적 경험, 대한민국의 4대 범죄, 요즘 유행하는 단어에 대해 가지고 아주 그 검색을 해서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생활의 황당한 두 사건, 물류, 어느 기업에 대한 나의 견해, 나에게 도깨비 방망이가 있다면 술과 담배, 종교, 본인은 성당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직장과 사생활에서의 사람들의 성격 유형, 세상사 이야기, 옷에 대한 이야기, 나이가 들면 오랜 친구와 거리가 조금 멀어지는 것 같다.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몸과 마음 관리, 기러기 아빠,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낸 충고 문자, 나이가 들면 서서히 변하는 것이 뭘까? 우리나라 법원 판결은 왜 너무 늦을까? 세월 마무리하면서 이름과 관련하여 이렇듯이 아주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아주 솔직하게 가감없이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예, 인생 60세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쓴 내용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칠에 이제 서서히 뭔가 정신적, 육체적 겉은 멀쩡해도 속은 서서히 파괴되어 가는 느낌이 옵니다. 이게 60대부터 병칠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 경험치입니다. 이래가지고 머리, 눈, 귀, 코, 목, 어깨, 폐, 심장, 여러 가지 어떤 병명과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을 쭉 나열해 놓았고요. 제가 65년 살아오면서 겪어본 큰 병명은 첫째 치주염, 둘째 위궤양, 셋째 치루, 수술하고 3일 입원, 넷째 혈압약 복용 15년째, 다섯째 콜레스테롤 약 복용 15년째, 발목 골절,
겨울에 얼음판이 미끄러져서 1개월 깁스, 1개월 무리 치료했다. 장기 치료 경험이 문제가 아니고 나이 들수록 다가오는 병이 더 걱정입니다. 선배 및 어르신들 말씀에 내 몸이 종합병원이라고 이게 뭔지 늘 설 느낌이 옵니다. 현재 증상을 열거해 보면 머리는 기억력이 감퇴되고 두통 현상이 발생한다. 눈은 침침하고 시력이 떨어지고 안경을 2개, TV 보는 것, 신문용, 누진 다초점 안경은 사양한다. 귀는 현재 청력이 약 95%, TV 볼륨을 약간 크게 들어야 된다. 어깨 헬스를 꾸준히 해도 근력이 자꾸 떨어지니 어깨 가부하로 팔만 들어 올리기 힘든 경우가 발생한다. 목이 잘 붓고 성대 이상 느낌이 있다. 노래 고음이 잘 안 된다. 대장 해마다 용종이 발생한다. 3년 뒤에 대장 내시경 꼭 해야 된다. 허리 바닥에 있는 물건 잡으려고 하면 불편하다. 잘 안 구부러진다. 무릎 관절이 삐걱해서 등산은 기피하고 있다. 무좀 5년에 한 번은 걸리는 것 같다. 예, 이런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랬었던 동년배 친구들에게는 나도 그랬는데 아니면 난 어떤데 하고 비교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선배하고도 이렇게 또 아주 상세하게 47년생 선배하고도 또 비교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60대의 아직 20대, 30대, 40대, 50대를 거치면서 60대의 실제 친구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의 주장, 경험, 관련 이야기 내용이 강렬하고 두 번째 몇 번 들었던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제는 석 달이 되어 화제를 제가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고 참 이런 경우 많죠. 세 번째 어떤 연관성이 있으면 자기 무용담을 너무 오래 이야기하고 네 번째 모든 일에 자기가 많이 알고 자기가 최고라는 경향이 많고 다섯 번째 전체적으로 술이 옛날보다 많이 약해진 것 같고 금연 중인 친구가 50% 이상이 되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한꺼번에 5가지 일을 한다면 순차적으로 할 때마다 뭘 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고 한 번 생각날 때 바로 해야 하고 조금 있다가 하지 생각하면 잊어버리고 체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어떤 일을 하려 하니 자신감도 없는 것 같고 현재 6년째 쉬고 있는데 공공 일자리 등록된 상태임. 순간순간 욱 하는 성질도 조금 남아있는 것 같고 집안일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고 청소, 설거지, 분리수거, 손자들하고도 조금 놀아서야 되고 그 외에도 더 많겠지만 제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해 보면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다. 꾸준한 운동을 해야 된다. 친구나 지인들에게 과거 경험담을 간단 요약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글쓰기, 공부, 음악, 바둑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머리 회전이 되게끔 하루에도 꾸준히 조금씩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는 이제 걱정이 암, 치매, 병으로 자리에 들어눕는 것 이 3가지가 가장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예방이 가능할까요? 순리대로 살아야겠지요. 좋은 비결이 있으면 공유 좀 하시죠. 이제 전희식 작가의 하루의 일상을 또 아주 상세하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제 하루 일과입니다. 6시에 기상 아주 일찍 일어나네요. 신문을 구독하고 요즘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도 참 드뭅니다. 헬스를 8시부터 10시까지 주 5회 이상 하루 2시간을 하고 인터넷 바둑은 매일 두고 또 기타 연습을 또 매일 하고 신문기사 스크랩 및 주요 사항을 발췌를 하고 당구는 한 주일에 2, 3회 정도 하고 설거지, 분리수거, 청소하고 9시에 TV 시청을 하고 12시에 취침을 한다.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볼일 보러 나가다가 아파트 주민을 만나면은 당신은 나보다 어찌 그리 아는 사람이 많노 하면서 당신이 동대표나 통장해라 합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삼시기 하지 말고 요즘 공공일도 많은데 신청해서 용돈이라도 벌어 쓰지 이럽니다. 그래서 구청 일거리 신청하였고 시내클럽에도 신청할 겁니다. 한번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2021년 6월과 2021년 12월에 신청하였지만 2022년 2월 현재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2021년 12월 말에 2년 동안 임명동 대표를 맡았습니다.
재미 위주의 TV 방송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나는 요즘 TV를 보다 보면 편향적인 방송으로 간주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데 망구 제 생각일까요? 우리 집사람은 재미있고 시청률도 높은데 제 자신의 열등감이라고 비유하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40, 50대 노총각 사생활하는 방송을 보면 늦은 나이 결혼 안 하는 게 자랑인지, 물론 개인들마다 다 사정이 있겠죠. 인구 감소도 걱정인데 정부 시행에 역행하고 굳이 연예인 대상으로 꾸미며 그것도 모자라서 부모까지 출연합니다. 노총각 사생활이 무엇이 그리 본받을 만한 내용이 있는지 몇 년째 계속 방영하며 정말로 시청률이 높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공감이네요. 둘째, 어린아이 사생활 방송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운동선수, 탤런트 등 그런 자녀들을 꼭 출연시켜야 되는지, 굳이 오랜 기간 방송을 해야 되는지, 서민층 부모와 애들한테 괴리감은 없는지, 그 애들이 TV에 나올 만큼 특이한 아이들인지. 셋째, 고부 갈등 프로그램으로 연예인 대상이고 부유층 이상 가정이면서 그런 갈등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자랑으로 여기는 것 같고 저로서는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제 마음에 안 든다고 TV 방영을 안 하겠습니까마는 왜라는 의구심은 많이 듭니다. 첫째, 대상이 왜 상위층 분류일까? 둘째, 탤런트나 상위층 사람들의 일반인과 생활이 정말 판이할까? 굳이 해야 된다면 1개월 내에 단편 방송을 하면 안 될까? 부모까지 장기 출연을 해야 될까? 서민, 노총각,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왜 안 될까? 제작 경비 출연료 감안하면 사회학자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없을까? 고부 갈등 해결 잘하는 모범 가정은 없을까? 실제 전문가가 생각하는 부분과 저처럼 방송과는 거리가 먼 일반 시민의 단순한 시각으로 보는 관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서민 위주의 프로그램이 그리 힘들까요? 어느 TV의 서민 프로그램, 외국인 며느리와의 갈등 등 다른 프로그램들도 많은데 억지로 차별을 하다 보니 그런가 순수하고 사람 사는 정이 묻어나는 어려운 환경 속 소년, 소녀 가장들, 탁월한 재능을 가지신 PD분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이질감 되는 그런 프로그램은 지양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 또 결혼 후 황당한 최악의 사건들 해가지고 사건 세 가지를 또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전셋집 사건. 결혼 후 형님과 분가하면서 전셋집을 구하고 당일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그 전셋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사를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전세살이를 하다 보니 이런 키가 찰 노릇이 제게 현실로 다가왔고 그 당시 결혼 후 여동생과 같이 거주 6개월째 안 되어 아이도 없고 짐이 단순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집 가구 등을 넣을 장소가 없어 정말 황당하였습니다. 그 동네 빌라로 기억하는데 쌀집을 하고 있는 노부부가 저희들을 딱하게 여기시고 사용 중인 점포방을 내어주셨습니다. 노부부는 인근 본집으로 들어가시고 저희 집 세간은 빌라 마당에 두었습니다. 다행히 일주일 정도 비가 없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급히 다른 전셋집을 구해 재이사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집주인과 연락해서 다 해결했던 줄 알았는데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들도 있더군요. 정말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예, 참 지금 생각하면은 아련한 추억 같습니다. 그때들 다들 참 어려웠죠. 다음에 작은 아들 뭐 뺨 맞은 사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적어놓고 있고 큰 아들 교통사고 당한 일도 적어놓고 있고 그리고 집사람이 대장암 판정을 받아서 항암 치료를 하고 지금 완쾌가 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예, 요즘 유행하는 단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상세하게 검색을 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 예, 광클, 매우 빠른 속도로 마우스를 클릭하는 일. 노추, 늙고 추함이 노추네요. 재밌습니다. 라떼는 뭐, 나 때는 말이야. 마타도어, 뭐, 메멘토 모리, 번아웃 증후군, 버킷리스트, 엑소더스. 요즘 참 생소한 어떤 그런 말들이 그냥 아무런 해석 없이 그대로 언론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젠더 갈등, 성역할 갈등,
팬덤, 가수, 배우, 운동선수 따위의 유명인이나 특정 분야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 무리, 관종,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지나치게 높은 병적인 상태. 예, 블랙아웃, 과음으로 인한 단기 기억 상실 현상, 공급되는 전기보다 사용되는 전기의 양이 많아 특정 지역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정전 사태. 예, 나이가 들면 오랜 친구와 거리가 조금 멀어지는 것 같다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의견이지만 지인들을 보면 그런 현상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오랜 직장 생활의 성격이 본인의 특성과 아집으로 굳어져 있고 학창 시절과 사회생활을 거치면서 오랜 직장 생활의 환경 변화 차이로 인해 그 당시에는 친구와의 케미가 잘 맞았지만 현재는 서로 간에 거리감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이 나이가 되면 각자 인생의 결과가 차이남으로 인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적다고 이 나이에 뭘 해서 채울까요? 그렇다고 나쁜 짓은 천성에 안 맞아 못하고 그런 짓을 할 수도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자식의 손주까지 있으면서 생활 반경이 넓어져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도 많고 각자의 생활 리듬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시절처럼 잦은 만남과 놀이, 술 등 감당하기엔 모든 부분에서 체력, 환경, 저력, 성향 등의 서로의 차이가 있고 자기 자신만의 노후를 즐기는 방식이 틀리며 성향이 다른 정치관과 각자의 동일 주제에 대한 생각이 너무 차이가 많아서 이런 현상을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유의 이론상 이해는 되는데 실제 행동으로 실천을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보며 하는 글이 있네요.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면 이제 세월은 자꾸 물 흐르듯 지나가고 과연 나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발과 몸, 생각과 나의 의지대로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 어릴 때 살았던 수중동 집이 그립고 그 골목 안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릴 때 자주 놀러 갔던 부산 동구청 동구 보건소 수정극장 수정시장 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들 자주 놀러 다녔던 초랑동 고모님 댁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1961년부터 63년 정도로 기억나는 것은 전쟁 후유증이 아닌 아직 남아 제대로 끼니를 먹는 것도 힘들었고 겨울철 저녁밥을 시래기에 밥을 2인분 넣으면 밥이 불어 4인분 되어서 가족이 먹었던 기억과 식사 중 거지가 많아 동양을 자주 와서 밥을 주면 반찬도 조금 주면 안 되냐고 사정하는 기억이 납니다. 또한 지금 대선 경선 약 30일 전으로 대권 모 후보는 부모님으로부터 잘못했다고 하여 매를 맞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생각에 잘못한 게 없다면 절대로 부모님께 빌져놨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모친으로부터 맞으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상태, 형님은 맞다가 도망침, 모친의 부하가 더해 더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외골성이 강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릴 때 신발이 떨어지면 꼭 데리고 갔던 시장 안 신발 가게 여사장님, 문구류 특기 시험지 콩채 등을 자주 사러 갔던 동네 문방구 사장님, 열쇠 고치시던 몸집이 아주 작고 돋보기 안경 끼고 고치시던 아저씨, 이제 다 이 세상에 안 계시겠지만 그분들 얼굴이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루 가정 친구에게 점심 대용으로 주던 미국 원조 옥수수 식빵은 지금도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부루 친구 나눠주고 남는 빵을 시험 성적 좋은 친구한테 선생님이 주셨는데 전 친구한테 얻어먹었습니다. 예, 그때 그 빵 참 맛있었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중고교 모두 성적별 1, 2, 3, 6 등급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전 상위권 중학교 입학하기 위해 하루 13시간 공부했던 기억이 아련합니다. 또 6학년 때 도시락밥 위에 계란 후라이 한 개 얹어주면 정말 친구 보기에 뿌듯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2년 정도 펜팔했던 강원도 동급 여학생은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고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15일 앞두고 붙인 별세로 학교도 낮춰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때는 1차 떨어지면 2차이고 만약 사립고등학교 진학하게 되면 경제 문제와 잘못되면 삼류학교 갈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버스로 통학하였는데
도시락 반찬에 김치 국물이 흘러 가방 안에 냄새가 나고 책도 젖을 때도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터널로 가는 마이크로버스 타고 가면 20분, 쭉 돌아가는 대행버스 타면 50분이 걸렸습니다. 참고로 마이크로버스 승차비가 비쌉니다. 늦게 일어날 때 지각할 것 같으면 마이크로버스로 타고 가는데 약 50명 정도는 탄 것 같습니다. 특히 서서 가게 되면 여학생과 얼굴이 밀접하게 닿을 정도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하였으나 월급도 적고 집에 지원하면 5일 뒤 용돈이 부족했던 기억도 아련하고 24살 때 모친 별세우 1년 뒤 형님 결혼과 2년 뒤 제가 결혼했기에 모두 가진 건 전세금 뿐이었습니다. 월급 받아서 갯돈 메꾸고 나면 늘 돈이 부족했던 시절이 아련히 생각납니다. 결혼 후 3년 뒤 여동생이 결혼하였고 자식들과 손자 손녀를 보면 형님은 아들 둘에 손자 3명, 손녀 1명, 본인도 아들 둘에 뭐 어떻게 딸 없이 아들만 다 놓았네요. 형제간에. 또 손자도 3명 갖고 손녀 1명. 희한하게 형님하고 저자가 꼭 같습니다. 여동생은 딸 둘이 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남 일녀의 형제가 총 14명의 자손을 거느리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이것도 큰 축복이며 부모님이 단명하셔서 형님이나 저나 50을 넘기는데도 마음 졸였다는 것과 몇 년 전 한감자치 때 대화하다 49세에 마음 졸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전직 대통령 2분도 별세하시고 가까운 사촌이 벌써 4분 돌아가시어 이제 우리 세대 차례로 접어들었고 최근 고종 사촌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 이 형님의 경우 제가 어릴 때 저한테는 우상으로 느낀 분이고 월남전까지 참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낸 충고 문자라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젊은이들 잘못 행동을 바로 잡아주는 행동하지 마라. 동네 아이들 고추 따먹지 하지 마라. 중고생 담배 피운다고 호통 금물이다. 동네 처녀 총각들에게 결혼 이야기 하지 마라. 마무리하면서 이름과 관련하여 라는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태 이제껏 살아오면서 제 이름이 좋다고 느껴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65년간 사용해왔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 이름은 일단 발음하기가 그리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밭전자, 클위자, 심을 식인데 그냥 발음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식이라고 발음을 자주 하고 한자풀이 하면 크게 되어야 되는데 그리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해 봤지만 대한민국에 나 혼자만의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어느 중소기업 대표 한 분이 동명이인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명이라면 정말 귀한 이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태껏 살아오면서 제 느낌상으로는 이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름은 부르기 좋고 남이 듣기 호감이 가면서 이름에 약간 근음성이 느껴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주풀이하여 좋으면 일석이조일 것입니다. 제 둘째 아들 장명 사연 하나 올리겠습니다. 77 제헌절 날 출생하여 제헌으로 지었습니다. 절제할 제와 법헌인데 제자는 이름에 잘 안 쓰는 한자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 이야기로는 제헌절 날 되면 우리 아들 생각나는 친구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기발한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는데 인터넷에 조회하면 제 이름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요즘 세상은 적어도 자기 이름 검색하면 동명이인이 많더라도 나와 관련 검색어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올릴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조회라도 안 되면 생을 마감하기 전에 매스컴에 한번 이름이라도 올라간다면 제 개인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나쁜 기사로 올라가면 가문의 먹칠이 되지만 살신성인은 아니더라도 선행이라도 기회가 되어 매스컴의 한 부분이라도 차지한다면 조련만 만구 제 생각이고 욕심일까요? 여태껏 살아온 신조인 순리대로 살자. 끝으로 이 책은 꼭 저희의 자서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평생 글이라고 적어본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하여 중학교는 달라도 1학기를 같은 정류소에서 버스를 탔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여름 방학후 개학하여 그 선생님 말씀이 그 친구 수영하다 사망했다는 말을 듣고 당시 학교 교지에 한번 글 올린 것 외에는 처음입니다. 지금 그 친구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고 얼굴도 이제 가물가물합니다. 내용이 조금 부실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읽어주시고 자신의 생각이 옳고 자신의 판단이 정확한
정직하다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이념의 잣대로, 지식인들은 학문의 잣대로, 일반인들은 경험의 잣대로 주관적 판단을 합니다. 우리들의 주관적 판단이 전부가 아닙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살아갑시다. 한 사람의 종말은 한 평의 땅이면 족하고 한 줌의 재로 변합니다.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세상 못 삽니다.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부족한 걸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혹 추가로 기술할 것이 있으면 부록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내용 중 자신의 생각과 내용이 다르더라도 원론적 관점하에서 기술하였으며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맺겠습니다. 라고 끝을 냈습니다. 제가 쭉 읽어보니까 참 모든 것을 아주 솔직하게, 솔직담백하게 적었고 거의 뭐 미화하거나 자기를 뭐 자랑하거나 어떤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어떤 그런 그 마음 씀씀이를 알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50건밖에 안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친구들에게 주지 못하고 제가 대신 읽어드린 것을 한번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는 이제 더 많은 내용으로 이제 1000부 이상 책을 발행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전희식 작가의 내가 경험한, 내가 바라본, 내가 생각해보는 것을 글로 읽은 책을 여러분께 낭독해 드렸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